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메인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방사선 장염이랑 이제 혈관성 장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크게가 아니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출제 빈도를 보면 30회죠. 굉장히 파괴적인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그냥 쉽게 말해서 장관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죠. 정확한 기전은 파악되고 있진 않지만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기타 면역학적인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젊은 환자에서 만성적인 복통에 더불어서 설사나 혈변이 동반되어 있으면 우리는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합니다. 아시겠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 기준은 제가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필요 없어요. 문제를 딱 봤는데 젊은 환자야. 근데 몇 개월 이상, 막 6개월 이렇게 혹은 몇 년이라던가 만성적으로 복통에 더불어서 설사와 혈변이 동반되어 있으면 그냥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뭐야 이건 염증성 장질환이네를 문제를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탁 박고 문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니까 ESR이랑 CRP는 단기간에 국소 염증으로는 증가 안 하죠. 그래서 뭐 장염증 걸렸다고 ESR이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ESR, CRP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의 호중구가 분비하는 칼프로텍틴이 대변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칼프로텍틴이 증가된 것까지 확인했다면 요거 이제 사실상 염증성 장질환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염증성 장질환이게 아니게 라는 문제는 사실상 안 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IBD인데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인데 자 이제부터 문제 시작할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IBD구나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진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아니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과 조직 생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고 다음에 검사 뭐 할래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장 내시경과 더불어서 조직 생검도 진행하겠지만 어쨌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할래 하면은 대장 내시경이요 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IBD는 진단은 대장 내시경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IBD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지금 염증이 굉장히 심해. 그래서 관해를 유도해야 된다.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죠, 염증이. 그래서 진정시켜야 된다. 관해를 유도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해가 유도가 됐어. 증상이 괜찮아. 그러면은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해 유지라고 표현할게요. 관해 유지를 통해서 유지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관해 유도는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정주,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 염증이 너무 심해서 관해를 유도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해 유지는 제가 각각의 질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해 유도를 해야 되는 적응증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젊은 환자가 만성적인 복통과 설사, 혈변이 있어. ESR과 CRP도 증가되어 있고 대변에 칼프로텍틴이 증가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IBD인데 얘가 중증의 IBD인지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IBD인지 아니면 경증의 IBD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더레이트 이상은 관행 유도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스테로이드 넣을래? 그래서 우리가 정답에 선지에 스테로이드가 있을 때 언제 스테로이드를 고를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행 유도의 적응증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행 유도의 적응증은 딱 말씀드릴게요. 1일 4회 이상의 설사 1일입니다. 1일 4회 이상의 설사거나 아니면은 37.5도씨 이상의 고열.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랩소견인데요. 랩소견에서 헤모글로빈이 10.5인데 그냥 10 이하거나 아니면 CRP가 30 이상이면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에 이런 경우를 하나만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체온은 36.5도인데 4회 이상의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잘 안 주거든요. 보통 특히 이제 고열은 잘 안 줄 수도 있는데 보통 4회 이상의 설사가 동반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이런 헤모글로빈이 10 이하거나 CRP가 30 이상이거나 딱 봐도 중증의 느낌이 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관행 유도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행 유도의 적응증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IBD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각각의 질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자세한 건 그거 뭐죠? 전반적인 기전은 아시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직장에서 시작하면서 근위부 대장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병변이죠. 그러니까 스킵을 안 하고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을 때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다는 걸 의미하고요. 물론 항문은 스페어링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단 1, 2음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전신에 사실 입부터 발생할 수 있죠. 전신에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말단 회장부와 함께 특히 항문 그 다음에 스킵하면서 중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발생하는 게 크론이다. 요거는 다 아시니까 요거는 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 때 궤양성 대장염인지 크론병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궤양성 대장염이야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워딩은 딱 하나입니다. 조직 검사상 비틀림이나 아니면은 고름집이 있다. 요런 표현을 쓰면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얘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라는 게 이제 크립트를 의미하는데 그냥 대장에 원래 존재하는 약간 고랑 같은 느낌이래요. 그 고랑이 원래 이쁘게 이렇게 선으로 착착착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비틀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조직학적 소견이랍니다. 조직학적 소견인데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워딩으로 찍어요. 그래서 조직검사상 비틀림이 있다. 이렇게 워딩으로 찍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해를 저는 잘 못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고 요게 있으면 유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론병의 핵심은 아까 궤양성 대장염이 직장부터 시작해서 근접한 대장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잖아요. 크론병은 이제 특히 말단부 회장, 말단 회장의 침부 굉장히 호발하기 때문에 우측 하복부 통증이 맞겠죠? 네, 우측 하복통. 영어로 귀찮으니까 RLQ 페인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RLQ의 복통이 호소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딱 봐도 IBD야 이거예요. 젊은 환자와 만성적인 복통과 설사가 혈반이 동반되어 있는데 RLQ에 페인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크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을 스페어링하죠. 크론은 이제 항문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항문 병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아는 이러한 증상들 있죠. 이게 아무것도 없이 항문 병변만 있어도 우리는 크론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항문 병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크론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순서가 요거죠. IBD다. 근데 비틀림이 보인다 하면은 UC고요.
우측 하복통이 있어? 혹은 항문에 병변이 있어? 그러면 크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이거죠. 내시경을 하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보시면은 내시경이 이제 요런 소견을 보이죠.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요런 약간 궤양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요 선이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전반적으로 궤양의 소견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궤양 소견,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점막만 침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 궤양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워딩이 코블스톤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조약돌 같은 조금 작게 할까요? 어차피 다 아실 테니까. 이런 조약돌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코블스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나 내시경을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드라마틱하게 딱 봐도 궤양인 흰색이 막 찍혀있는 이런 내시경 사진을 줄 때도 있는데 굉장히 정상 같아 보이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증의 유씨에서 점막만 침범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만약에 진단을 해야 된다면 다른 특징이 없어. 비틀림 이런 얘기가 없고 항문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IBD랑 내시경 소견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IBD인데 코블스톤이 없네? 그럼 유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론병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크론병의 내시경 소견이 없으면 궤양성 대장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점막의 궤양이 딱 드라마틱하면 유씨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아닐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관의 유도 치료는 똑같고요. 관의 유도는 이제 똑같다. 유도는 똑같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의 유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4회 이상의 설사가 없고 보통 2에서 3회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열도 없고 37도 정도로 보통 나와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나 CRP도 정상이야. 애가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유지 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유지로는 그 유명한 아세틸살리실레이트 이렇게 되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약물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메살라민이랑 그 다음에 설파살라진 이 약물 이름을 아셔야겠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궤양성 대장염이 직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직장부터 이제 중증일수록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좌약으로 혹은 좌약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라 그러죠? 좌약이나 관장으로 보통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메살라민과 설파살라진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약물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유지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의 유도를 하는데요. 유도에서 물론 스테로이드도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도 가능한데 특히 소아의 경우에서 어차피 크론이 소아에서 호발하니까요. 소아의 경우에서 얘가 완전 장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애를 MPO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이 보통 소화에서 일반적인 음식에 의한 장의 만성적인 자극이 크론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식을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소화불량인 사람한테 주는 약간 영양액 있잖아요. 그 영양액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음식을 끊고 영양액을 먹이는 완전 장관 영양이 소화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소화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성장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장관 영양이 소화에서는 퍼스트 라인으로
선호된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크론병에서 보통 유도 치료를 물을 때 완전 장관 영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론병의 유지 치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심각해지면 완전 장관 영양이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유지 치료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서 요 OASA, 메살라민이나 설파살라딘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막의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약물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갈수록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물어보고 유지 치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 바이오 한 그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에서 이제 비치즈 유가종이 보일 수 있죠. 비치즈 유가종이 보일 수 있고 요거를 왜 주냐면 결핵이랑 구분해야 돼서 그렇죠. 장결핵이랑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결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 안 가져왔네요. 약간 요거는 지금 코블스톤이 요렇게 일직선으로 오면서 궤양이 선형으로 요렇게 나오는 요런 느낌이죠. 근데 장결핵 같은 경우에는 코블스톤이 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원을 그리면서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치즈 유가종을 보이면은 장결핵이니까 그거는 조금 룰아웃을 해줘야 되겠다. 코블스톤과 비치즈 유가종이 보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론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크론 같은 경우에는 유진 치료가 없는 대신 하나를 더 물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의 전층을 침범하잖아요. 그 점막이 국한돼 있지 않고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농양이나 아니면은 이제 천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약간 합병증 느낌으로 농양을 유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농양을 유발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농양이 생기면은 이제 베논과 항생제를 쓰셔야겠다. 항생제는 이제 농양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니다졸이 효과적이니까 메트로니다졸과 함께 셉트리악선이나 아니면은 FQ 플루로퀴놀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항생제를 사용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양을 생성했으면 베논과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장폐색 전층을 침범하다 보니까 장폐색을 유발한 경우에는 수술이죠. 소장의 부분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는데요. 농양 같은 경우에는 CT로 확인하게 문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 문제였는데 선지가 근데 다 수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해서 소장의 부분 절제술을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요 합병증이 중요하죠. 요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보통 점막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염증이 점막에서 근육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굉장히 심한 그 염증이 생기면서 장 운동이 마비되고 대장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요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봤을 때 뭐야? 커피빈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시그모이드 콜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꼬였나? 이렇게 볼버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UC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러한 것들을 보입니다. 혹은 어떤 문제에서는 UC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딱 봤을 때 염증성 장질환이다. 그런데
요렇게 장이 커져 있는 사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영상을 주어주면은 우리는 독성 거대 결장증, 혹시 그거죠? 메가콜론이죠.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미 복막 징후가 있는 그 천공이 의심되는 환자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천공이 의심이 되시면은 즉시 수술 들어가야 되겠다. 응급으로 전결장 절제술을 시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거 이제 유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말단부터 시작해서 결장을 다 침범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침범할 거라서 거기 이제 전체 결장을 절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궤양성 대장염은 기본적으로 유지는 메살라민을 쓰면 되고 톡식 그 메가콜론이 동반돼서 막 BP 떨어지고 막 폐혈증성 쇼크가 막 오고 이러면은 응급 결장 절제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장 IBD라는 걸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UC랑 CD랑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 너 관해 유도할래? 아니면 그냥 메살라민 넣을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만약에 관해 유도를 할 건데 소아 크론이네? 너 그럼 스테로이드 쓸래? 완전 장관 영양할래? 라고 묻거든요. 요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제 요거랑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방사선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되는 건데요. 얘는 문제가 진짜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설사와 혈변이 나온다. 요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소견을 이렇게 줍니다. 내시경 소견에서 점막이 손상되면서 미세혈관이 확장되는 것 같은 요런 걸 보여줍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에 미세혈관 확장. 요거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그 위장관 출혈 얘기를 했을 때 위에 여기 그 혈관 형성 이상증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이러한 미세혈관의 확장을 보이면은 진단하시면 되고요. 치료가 나온 적은 없는데 똑같아요. 그 혈관 형성 이상처럼 아르곤 플라즈마로 응고술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거 2개 주고 진단하는 것만 2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혈성 결장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건 어떤 병이냐면요. 여기 이제 장이 요렇게 있잖아요. 장이 요렇게 있고 여기 이제 혈관을 피를 이렇게 막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혈관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 통해서 그림을 괜히 그렸네요. 필요 없을 법했네. 그래서 일시적인 장의 혈액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약간 대장으로 가는 혈류의 일시적인 부족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타나는데 라고 하면은 혈관이 약한 고령의 환자에서 혈관이 약하다 하면은 딱 생각나는 기저질환이 당뇨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혈압 약 복용. 자, 요건 뭐냐면요. 고혈압 약이 이제 항고혈압제죠. 항고혈압제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데 전체 혈압을 낮추다 보니까 장으로 가는 혈압에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낮춰지면서 순간적인 혈압 부족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좌측 하복통에 이은 혈변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는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왜 그렇냐면 우리가 대장이 요렇게 생겼을 때 요거를 이제
플렉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이제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혈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그거죠. 트랜스버스랑 여기가 이제 꺾어지는 부위라서 여기가 약간 스페어링 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혈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좌측 하복통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은 우리가 진단학적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검사 뭐 할래 해도 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도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딱 해보면은 이러한 약간 부어있는 이런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약간 붓고 충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인데 뭐 MPO나 아니면 수액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이 문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특징을 보시고 고령의 이러한 특징을 보시고 진단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고령의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혈변이에요.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돼요. 허혈성 결장염이나 장갑막 동맥 폐색이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고령의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얘는 배꼽 주위 통증에 더불어서 혈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그 갑작스러운 통증과 혈변인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 차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하복통이면 허혈성 결장염이고요. 배꼽 주이면 장각막 동맥 폐쇄입니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장갑막 동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그 메젠터릭 아테리에 혈전이 박히는 거죠. 주로 SM 스페리얼 메젠터릭 베인 쪽으로 그 아테리 쪽으로 막히기 때문에 배꼽 주위의 통증이 유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혈전이니까 심질환의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질환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심전도를 딱 주어줍니다. 혹은 APIP 심방세동 동의 과거력을 주거나 아니면은 심전도 쓸데없이 갑자기 대장 문제인데 장 문제야 혈변이 있고 막 이런데 쓸데없이 갑자기 EKG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EKG 뭐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장각막 동맥 폐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가 7문제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심전도를 줬습니다. 혹은 심방세동이 있거나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 아까 이건 뭐였죠?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은 젊은 환자에서 만성적인 복통과 혈변이죠. 허혈성 결장염과 이건 이제 혈관성 장질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인 거예요. 요걸 보이면 우리가 이거 혈관성이다. 그러면은 허혈성이거나 아니면 혈전이 탁 막혀서 장갑막 동맥 폐쇄기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일단은 어디가 아픈 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좌측 하복통이야? 그러면은 허혈성 대장염인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꼽 주위야. 그러면 이거 장갑막 동맥 폐색이네. SMV에 혈전 막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딘지 안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안 말해주면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당뇨나 아니면은 항고혈압제 복용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여기서 심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심전도거나 이제 심질환 를 나오면 이거 혈전 막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전도를 막 보고 판단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심전도가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으면은 이러한 내시경적 소견을 보거나 3번 이제 영상학적 소견인데요. 아니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 CT나 아니면은 혈관 조영술이겠죠.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혈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진이 조금 싸가지가 없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건 이제 알겠죠? 요건 이제 여기 뭐야 앱도미널 에올타에서 SMA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SMA로 빠져나가면서 요 혈전이 이렇게 박혀 있죠. 사실 요거를 보면 되는데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 좋은데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앱도미널 에올타고요. 요게 SMA입니다. 그래서 이 SMA 요 하얀색 있죠? 요게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요게 이제 혈관이 지나는 거고 이 검은색이 혈전이에요. 그래서 SMA 혈전이 막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영상을 보고 진단할 수 있나 하여튼 마음이 조금 드네요. 어쨌든 요런 걸 보고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막 동맥의 폐색을 없애야 되니까 혈전 제거술을 하던가 좀 지울게요. 혈전 제거술을 하던가 아니면은 얘가 이제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있으면은 괴사된 장 절제를 해야 된다. 약간 혈전 제거술이나 제가 이렇게 대충 한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죠. 혈전 제거술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괴사된 장을 절제해야 된다. 천공이나 뭐 이렇게 복막염이나 이런 소견이 있겠죠. 그럼 응급 개복을 해서 괴사된 장을 절제해야겠다. 어쨌든 진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복통과 혈변이 있으면 요거 두 개를 의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 후 악화. 요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이 갑자기 혈액을 더 원하잖아요. 장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혈액 요구도가 올라가면서 식사 후에 갑자기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고 요 두 개를 사실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진단으로 대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가 갑자기 복통과 혈변이 나와? 그러면은 이거 혈관성 질환이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약을 먹어. 혹은 좌측 하복통인데 식사 후에 악화돼. 그러면 이거 허혈성 결장염이다. 내시경으로 부종이랑 부종을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령의 환자가 갑작스럽게 복통과 혈변이 있는데 근데 배꼽 주위에 죽을 만큼 아프대. 혹은 갑자기 뜬금없이 소화기 문제인데 심전도를 박아놨네? 왜지?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심장에서 혈전이 날라왔나 보다. 잠깐만 동맥 폐색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동맥 폐색은 진단은 조영술 혹은 혈관 조영술 혹은 그 조영제 넣은 복부 C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 방사선 장염은 뻔해요. 문제가 굉장히 짧고요. 방사선 받고 혈변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염증성 장질환을 관의 유도를 해야 될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관의 유도를 스테로이드로 할 건지 완전 장관 영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러한 합병증까지 이렇게 각각의 조금 세세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세하게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